네, 안녕하세요. 어긋난 구수사입니다. K컬처 열풍에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란 줄여서 외도민업 또는 외국인 민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도시 주민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하는 관광객을 위해 도시민박업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과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즉, 노후주택은 구조적인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도민업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민박협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도 잘 살고 있는 안전한 주택인데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규제를 삭제하게 되어 이제는 30년이 넘는 주택이라도 안정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오래된 주택의 활용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연식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기준이 되도록 제도가 개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토익 점수가 760점 수준 등 공익어학 점수 기준이 사실상 적용되어서 외국어 유창성이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사업자의 유창성 대신에 실질적인 안내 가능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통역 어플이나 외국어 안내 책자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서 시설과 한국 문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거주 의무와 내국인 숙박 불가 원칙 등 법률상의 중요한 규제는 유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등록 기준과 등록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등록 기준입니다. 사용승인 30년 이상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로 주택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용도가 주택 용도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완비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지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록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안정성을 진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부적인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또다시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청 관광관 또는 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되고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및 수령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등록 절차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아침 8시에 보도 및 배포가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방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이 저도 좀 궁금한데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정성을 갖추었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건축물관리법 15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안정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하는데, 건축물로 관리법 15조 1항 1호가 사용 승인 후 30년 지난 건축물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안전 점검 기관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 기관을 등록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건축사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전점검 기관을 등록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자세히 보니까 건축물 관리법 15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에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축사 또는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기관을 등록할 필요 없이 건축사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점검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다음 내용입니다. 보조수단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하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 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내용도 쭉 담겨져 있고요.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9월 25일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제3대 혁신과제 중에 하나인 정책 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과제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정 전, 개정 후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요. 다른 내용은 그냥 뭐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마지막에 이 검토사항 이 부분이 조금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아야 되고, 건축물 관리법 15조 1항 1호 30년 지난 건축물은 안정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지침 참고 8 현장 점검포에 주택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주는 관련 전문가 가로 열고 건축물 관리법 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그리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기술사 등의 의견을 수집 제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지만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이번 규제 완화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소와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재생 효과 등 여러 방면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하여 노후주택의 소규모 대수송 공사 또는 안전성 검토 등의 업무가 새로 생겨남으로써 역대급으로 침체된 건축 경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리모델링이나 무단 구조 변경은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하니 건축사와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축 경기 활성화의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